안녕하세요. 코로 정보운영자입니다. 코로 서식마법사를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열게 되면 신청인 정보 탭부터 회생 전체 보기 탭까지 있는데요. 먼저 신청인 정보 탭에서는 신청인 인적사항과 신청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인적사항에서는 급여 소득자인 경우나 영업소득자인 경우, 또 이중소득자인 경우에 체크를 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청 관련 정보에서는 변제 개시일자를 기재하게 되실 텐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내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의 기재 순서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개인회생 채권, 무담보부 개인회생 채권 순으로 발생일자에 따라서 오래된 것부터 최근 순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재단 채권을 기재하는 날은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다 작성하신 후에 변제계획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글 파일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한 후에 거기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부속 서류 중에서 별채권부 채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목적물을 입력하실 때 최초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주소를 기재하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목적물을 기재하는 곳에서 동일한 목적물일 때는 요거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목적물에 과거의 정보가 그대로 입력된다는 점, 그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면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입력하는 경우에 보증채무를 아직 대위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미발생의 체크를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이제 미발생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표시되는데, 일부 대위변제나 전부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금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또 부속 서류 3에 전부 명령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그 압류 사건 번호와 압류 송달 확정일자와 그 내용을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 중에서 이자가 큰 경우에 일반적으로 원금을 변제한 이후에 이자를 변제하게 되는데, 이자가 큰 경우에는 원리금 합산 변제를 체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재산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류 또는 압류 적립금이 있을 경우에 청산가치 판단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을 기재를 하신 후에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압류 적립금을 1회차에 전부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지출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비 부분인데요. 기준 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 부분에 체크하시고 그 내용을 하단에 기재하신 후에 그 기재하신 합산 금액을 생계비 금액 부분에 추가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계비 금액을 수정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생계비 비율이 바뀌면서 하단에 추가 지출 부분에 추가 비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에서 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 지출 목록에 오셔서 반드시 코로 생계비 최대 범위나 초과 부분에 코로 자동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신다거나,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신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변제기간 설정에 원금을 5년에 이르기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자동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례의 청산가치, 현재 가치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만약 이 사례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이라든가 후라든가
또는 36개월 이상 변제를 하셨던 경우에는 변제기간 설정 부분에서 그 차후 최종 변제하실 회차를 입력을 하시고 강제 변제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36개월 강제 변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재산이 많은 분이시라면 강제 변제를 누르시더라도 청산가치가 위배되어서 작성이 안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청산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제 예정액표에 1회부터 36회차까지의 예정액으로 짜여지고 청산가치 원칙도 지켜지면서 36개월로 하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전화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